그럼 제가 또 하드코어로 갑니다. 아이가 또 PC방에 가서 너무 PC방 진짜. PC방에서 학원 땡땡이를 쳤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고 왔어. 또 그랬냐? 이런 상황에서 공감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다 같이 미소를 띠면서 방송을 해보죠. 예. 펜타키 선생님 좀 웃으라고. 자. 웃으라고. 세 번째 키워드 경청입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니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 일단 말해 네. 일단 말해.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중간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거예요. 네. 일단 말해. 나 개입 안 할게. 얘기해봐. 이거 경쟁이잖아.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네. 아이들이 인생을 어른보다 조금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다 두서가 없고 네. 비논리적이고 허튼 소리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얘기해 보면은 키우겠다. 일단은 주눅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문장으로 못 만들어요. 네. 왜 못 만드냐면은 연습을 안 해봤어. 말도 연습이거든요. 네. 계속 하면서 말에 조리가 생기는데 말 중간중간마다 다 어른들이 끊어버리는 거야.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하라는 게 네. 막 아이들과 동급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 어른으로서 품행은 유지를 하되 표정과 말투만 친절하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아이가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누군가 자기 말을 끊어서 기분이 불쾌했다는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너무 엄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지적 이런 거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도 좀 어버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눌한 거는 그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교육이나 심리나 이런 관련된 책이 나오면 읽거든요. 아, 예. 네, 최근에 또 새로 읽은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점점 이제 삐딱해진 거야. 네. 사춘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들처럼 이제 엄하게 평소보다 더 무서운 얼굴로 강압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다고 친구를 만나서 푸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신과 의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 얘기를 한번 한희 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내 아들이 왜 내 야 하지마. 내가 할게 하지마. 야 네 아들이 왜 네 말 들어야 되냐? 어? 야 너 아들은 다른 사람이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다를까 생각하는데 그걸 뭐 옳고 그른지를 그 사람의 생각을 묻고 논의해야지 왜 그 초등학생이라고 왜 무시하고 뭐 그러냐고. 야, 엄마 그래도 뭐 어떻게 아비를 애비를 어떻게 경찰에 고소하노?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니 모르나? 야 네가 낳았고 키웠다고 해서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부모님도 니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삐뚤어졌잖아. 책에서 이제 이런 코멘트가 달립니다. 내가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말대로 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친구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청이라는 자세는 요즘 부모님들은 다 이 자세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 많이 반항이잖아요. 예. 어디? 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게 침묵은 금이었죠. 사실 저희랑 비슷한 세대시고 네. 대부분 다 대학도 나오시고 좀 구식 말이지만 신세대시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사실상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 있어요. 다만 어이없어 하시는 분이지 듣기는 잘 들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면서 아니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학생이 자사고 최상위권 학생이었어요. 거의 의대를 막 수십 명씩 보내는 자사고였는데 걔가 1등급 대였거든요.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자퇴를 왜 하는지 계속 좋다 그냥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애가 지금 당장 자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같이 판단하지 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판단해야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에서 말하다 보면은 실수한다든지 사실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조리 있게 말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냐면은 우리 아이 말하기 훈련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거를 판단해서 어떻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제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친한 친구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네. 이제 그 애기가 휴대폰을 같이 찾아주느라고 학원을 안 갔어요. 엄마 나 학원 늦었는데 그 친구가 핸드폰 잊어버려갖고 그거 같이 찾는데 못 찾아갖고 늦었어. 그랬어? 왜 못 찾았어? 야 학원 안 갔으면 찾았어야지. 못 찾았어? 이것도 안 됩니다.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준 거는 그건 잘한 거야. 근데 다음부터는 찾다가 못 찾겠으면은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학원에 가면 돼. 네 행동이나 뭐 아이의 의도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부분 공감할 거 공감해주고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례가 이게 화내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는 화내는 뭐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드코어로 갑니다. 아이가 또 PC방에 가서 너무 PC방 진짜. PC방에서 학원 땡땡이를 쳤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고 왔어. 또 그랬냐? 이런 상황에서 공감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빠도 그 나이 때 게임 좋아했어. 그래도 아빠는 공부할 때 공부했어. 솔직히 PC방 요즘 애들 많이 안 가고요. 예. 요즘에 가장 이게 좀 트러블 생기는 게 이제 스마트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 태블릿. 예.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랑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예. 이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긴 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공감이 될까요? 공감이 되죠. 재밌잖아. 하고 싶잖아. 스마트폰하고 뭐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네. 마음이 없는 아이가 그 시간을 공부를 채우진 않습니다. 또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을 자꾸 해도 안 듣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잊어먹죠.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어른하고 달라요. 어른들은 한 번 말하면 기억할 수 있는 게 네. 아이들은 3번, 4번, 5번 말해야지 기억할까 말까요. 저희 이제 입시왕 방송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네. 사실 대입 전문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네, 근데 온 이유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펜타쌤이 얘기하면 들을까봐.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서 애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많이 같은 듣죠. 내용을 네. 해도 왜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건 옛날에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둘이 철학가입니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의 말에서 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 네. 이론이나 논리는 1, 20%밖에 안 되고 더 큰 부분이 말하는 사람 그 자체다. 해당 분야의 똑같은 얘기를 옆집에 놀고 있는 형이 얘기하면은 귀에 안 들어오지만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은 집중해서 듣게 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되는 거죠. 미소, 친절, 경청, 공감 중에서 공감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힘들다,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학업상의 힘든 점을 얘기하면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컨대 쉽게 아이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 갑자기 발을 떨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저걸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있고 내가 있고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놓고 아이랑 나랑 대립하게 됩니다. 발 안 떨면은 아버지가 이기는 거고 네. 발 떨면 아이가 이기는 거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대립 구도가 생기면 이기고 싶어 합니다. 아이랑 공감한다는 거는 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야, 너 요즘 발 떠는 거 알고 있냐? 발 떨고 있었어? 불안한 거 있냐? 리드미컬하게 떨어야지 임마. 리듬을 타야지 리듬. 80 BPM은 떨어져야지. 어. 오늘 이제 이 대화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거 진짜 방송 저도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유행했던 게 비폭력 대화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건 이제 건들지 않는 특히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 마음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진심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좀 진심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미소도 지어주시고 경청도 해주시면서 공감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공부에도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가치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로서 길게 보면 좋은데 네. 저는 그냥 근본적인 저의 가치관이
대화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아, 그럼요. 예. 네네. 그 저희가 그 독립운동할 때 갈래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무장 독립운동이랑 이제 예. 그 배워서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쪽으로 갈리잖아요. 아, 예. 저는 무장 독립. 예 예. 대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아. 이런 동의합니다. 가치관을 갖고 네.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프로님. 저는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서울대학교는 3,000명밖에 못 들어간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대화를 하는 가정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성적을 올려주는 대화 방법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